고용보험 사업. 이 고용보험 사업에는 크게 4개의 틀로 만들어져 있는데 첫 번째는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 사업.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직업능력 개발 사업. 여기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한 정부의 사전적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으로서 의미를 갖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실업급여. 가장 원초적인 형태로서 고용보험이라고 이제는 실업보험이라고 사람들이 불렀었는데 이건 사후적 소극적 사회보장으로서 여기에는 구직급여와 취업 촉진수당이 이렇게 있습니다. 구직급여에는 실업자 대상의 구직급여도 있고 자영업자 대상의 폐업한 자영업자 대상의 구직급여도 있는데 전제 조건이 기본 있죠. 어쨌든 보통 실업자 대상이라면 소정급여 일수에 소정급여 일수로 제공되는 90일에서 240일로 잡혀져 있죠. 소정급여 일수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로서 연장급여 또는 상병급여와 같은 것이 예외로 존재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다 공부를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훈련 연장급여, 개별 연장급여, 특별 연장급여 등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취업 촉진 수당으로서는 조기 재취업 수당, 직업능력 개발 수당. 또 그런가 하면은 광역 구직활동비. 또 이주비. 자, 이런 등등을 4가지를 취업 촉진 수당으로 이렇게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직급여에 있어서는 실업자 대상의 구직급여를 중심으로 쓰고 있습니다만 이런 거 보시면서 자영업자 대상 마지막 폐업일 이전 2년 동안에 적어도 1년 이상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확보한 사람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더 좋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급여로서 여기에는 휴직급여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도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봐주시면 되겠고 이런 것들은 모두 현금급여로서 개념을 갖습니다. 또 그러면 출산 전후 휴가급여. 자, 이런 등등이 바로 사회보험사업 4종 세트가 되겠고 현재 우리가 직업상담사를 이끌어가면서 이것은 여기는 사후적, 소극적 이 두 가지는 모성보호급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사후적, 소극적 사회보장이라고 하지만 지금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바로 여기를 다루고자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 사업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한 사전적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끌어 가져오는 것이 바로 이 노동시장 정책의 일환으로서 역할을 담당하자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 사업. 고용안정만 자꾸 다루겠는데 직업능력 개발도 대단히 중요한 영역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에서 노동관계복지에서 다뤘던 것을 한번 이 시간에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또 그러면 2번에 보시면 취업성공 패키지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취업성공 패키지. 이 취업성공 패키지라는 것은 저소득층. 뭐냐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저소득층 취업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취업성공 패키지가 되겠는데 아마 2015년도와 같은 경우에는 취업성공 패키지 상담원 선발 시험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보통 2년에 한 번씩 치러지고 있는데 거기 보면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고용보험법 또 사회 또 직업상담학 또 여러분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과목들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물론 이 자격을 가지고 준비를 하지만 가지고 있는 지적 수준에다가 사회 한 과목을 넣어서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그래서 취업성공 패키지와 같은 경우 뭐 1차에도 주로 나오겠습니다만 저소득층 대상 취업 지원을 하되 그 저소득층은 차차 상위 계층까지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을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또 평생학습계좌제 평생교육법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학력이나 이력 또는 경력 등을 이렇게 해서 쭉 하나의 여러분의 이 소프트웨어 자산으로서 관리해주는 학습 계좌 관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평생학습계좌제가 되겠습니다. 자, 해서 이런 정도 보시고 다 1차 시험으로 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정리할 것은 여기 두 번째 나와 있는 훈련, 직업훈련 정보인데 훈련 과정입니다. 훈련 과정. 그래서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직업능력 개발훈련 직업능력 개발훈련 분류 직업능력 개발훈련 분류는 다양한 기준이 있겠습니다만 여기에는 대상이나 대상 또는 목적 또는 내용 뭐 어느 걸로 해도 좋습니다. 여기에는 양성훈련도 있고 향상훈련도 있고 전직훈련도 있습니다. 바로 대상이나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또는 훈련을 목적에 따라 분류한 세 가지를 쓰시오 또는 대상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누시오 또는 뭐 내용에 따라 어느 것도 좋습니다. 여기는 세 가지. 양성훈련 향상훈련 그리고 전직훈련 뭐 본다면 양성훈련은 신입자나 입직자를 위해서 신입자나 뭐냐면 처음에 신입 직원을 위해서 기초 소양 훈련을 가지고 가르치게 될 것이고 향상훈련은 재직자 일정 기간 이상의 재직자를 대상으로 평균 수준 이상의 직무 수행 능력 향상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향상훈련이 있을 것이고 전직훈련은 은퇴나 전직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새로운 직무 수행 능력 습득을 가지고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적어보시면 되겠어요. 양성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신규 채용자 신규 차용자를 대고 기초적 직무 수행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바로 양성훈련일 겁니다. 그에 비해서 향상훈련은 일정 기간 정도를 지난 소위 재직자를 대상으로 평균 수준 이상의 업무 수행 능력, 평균 수준 이상으로의 능력 향상을 이끌어가는 목적으로 하는 것이 뭐냐면 직무 수행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향상훈련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에 숙련기간 부가직업정보에 보면 정규교육, 숙련기간, 직무기능할 때 숙련기간에서 평균적 수준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교육이나 훈련받는 기간은 숙련기간에 포함되지만 평균적 수준을 넘어서기 위한 향상훈련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다뤄봤습니다. 이건 평균 수준 이상으로서 직무 수행 능력을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사용하는 훈련은 향상훈련이 되겠어요. 전직훈련은 전직 대비자를 대상으로 해서 이끌어가되 여기는 새로운 직무에 대한 수행 능력을 이건 습득시키는데 기초적 능력은 습득이죠. 습득을 시키는데 여기도 습득시키는데 이거 바로 전직훈련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재의 용어와는 약간 다르게 썼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누구를 대상으로 무엇을 가르치느냐 아니면 누구를 대상으로 무엇을 하기 위해서 가르치느냐 해서 대상 또는 내용 또는 목적 이렇게 어떤 걸로 구분을 내도 다 답을 쓸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방법에 따라서 직업능력 개발훈련은 집체훈련도 있고 또 현장훈련도 있고 원격훈련도 뭐 여기 집체훈련도 있고
집체 훈련도 있고 현장 훈련도 있고 집체 훈련도 있고 현장 훈련도 있고 또 원격 훈련도 있고 원격 훈련 통신 훈련을 그냥 나눠 쓰기도 합니다만 그냥 이번에 합쳐 쓰기로 하겠습니다. 인터넷 어떻게 결국에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교육하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일방향성으로 무조건 진행만 했으면 요즘에는 쌍방향성도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원격 훈련 또는 원격 통신 훈련 또 그러면 혼합 훈련 자 이런 등등을 방법에 따라서 나는 분류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를 너무 길게 들었습니다만은 집체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보면 어떤 시설에 가서 훈련 전용 시설을 이용한 훈련 전원 시설, 훈련 시설 합숙, 훈련 시설을 이용한 뭐 하루 만에 가기도 하지만은 보통 2박 3일 정도 적어도 이렇게 합숙을 통해서 전용 훈련 시설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고 현장 훈련이라는 것은 그냥 OJT와 같은 온더잡 트레이닝 것처럼 현장에서 바로 직근상부나 우리가 미생이란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바로 이렇게 해서 멘토의 역할을 또 멘티로서 멘토에게 배워나가는 이런 방법 시설을 이용하는 근로 현장을 이용하는 이런 훈련은 현장 훈련이라고 그러고 인터넷이나 정보, 통신, 매체를 이용하는 것은 원격 통신 훈련이라고 그러고 혼합 훈련, 집체 훈련, 현장 훈련 그리고 원격 통신 훈련 등을 아주 믹서시켜서 이끌어가는 것을 그냥 혼합 훈련이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것보다는 역시 뭐니 해도 또 여기가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기를. 다음에 워크넷 서비스를 보세요. 워크넷 서비스를 보시면 우리가 워크넷이라고 해서 쭉 설명을 했습니다만 워크넷 대한민국의 모든 일자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종합적인 정보망을 우리는 워크넷이라고 합니다.